보호했다가 보호자가 나타나니까 인도해줬다, 넘겨줬다 했을 때 이제 아이를 달래주기도 하고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했을 때 빵값 우유값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사무관리라 그럽니다. 이런 거 불법행위 사무관리 이런 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이 간단하면서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법률 요건, 뒷부분 법률 효과인데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실을 이번에는 법률 사실이라 그렇게 말해요. 법률 사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 동의어죠? 절대로 동의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률 행위, 예를 들어서 매매가 법률 요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너 내 땅을 2억 원에 사가거라 청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2억 원에 사겠다는 걸 승낙이라고 말합니다. 청약과 승낙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법률 요건, 법률 행위, 매매를 구성하는 개개의 낱낱의 사실, 청약과 승낙 이런 걸 법률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법률 요건에서는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법률 사실에서는 절대로 법률 효과가 안 생겨요. 너 내 2억 원에 내 땅을 사가거라. 청약에서 어떻게 법률 효과가 생기겠습니까? 차이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강의 첫 시간에 조금 이제 힘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법률 사실을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률 사실 분류가 우리 교재도 표로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고 처음부터 읽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은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암기하냐? 절대로 암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의 포인트는 법률 사실 중에서 법률 행위 요소인 의사표시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 체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을 크게 논았더니 두 가지로 논아지더라. 용태하고 사건입니다. 차이점. 용태는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의 정신작용, 의식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가리켜서 용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용태는 법률 요건 아닙니다. 법률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신작용, 의식작용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 그렇게 말합니다. 교통사고, 뭐 사건 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태가 다시 외부적 용태하고 내부적 용태가 있어요. 이거는 얼마만큼 밖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외부적, 내부적이죠. 그리고 외부적 용태가 적법행위하고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적법행위는 법에 알맞다 그 말입니다. 법에 알맞아가지고 법에 정하는 요건에 맞아가지고 법률이 정하는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걸 적법행위라 그렇게 말하고 법률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효과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후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불법행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를 해버렸습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재산이나 생명, 신체 침해해버렸습니다. 그걸 불법행위가 이제 위법행위 첫 번째고 두 번째 채무불이행도 위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예를 들어서 집을 팔기로 해놓고 약속 다 해놓고 날짜가 지나도록 말이죠. 집을 이전을 안 해줍니다. 채무불이행입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보니까 계약 해제도 되더라. 이런 거는 법에 위반돼 가지고 또 일정한 효과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법에 알맞아 가지고 효과가 생기는 것 중에서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하고 아주 근사한 것, 비슷한 게 있는데 의사표시 아닌 게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준법률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 즉 효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다. 이거는 제2강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하고 비슷한데 편차가 생기는 것에 준법률행위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준법률행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법률행위에는 첫째가 의사의 통지, 둘째가 관념의 통지, 세 번째가 감정의 표시. 참으로 이 시간 제가 죄송합니다.
첫 시간인데 이렇게 모르는 말을 막 나열한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체계를 먼저 분류해보자는 뜻입니다. 겁먹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사의 통제에는 최고 거절과 같은 게 있어요. 다음 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강좌에서 최고란 말은 뭘 좀 해달라고 자꾸 졸라댄다 그 말입니다. 졸라대는 데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